자, 이번에는 10번째 강의로 축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해를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책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면서 책을 또 읽으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설명만 듣고 책을 안 보면 그만큼은 얻어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강의 봤으니까 책 안 봐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먹으실까봐 못 하나 박아 놓습니다. 축이란 무엇인가? 축은 배를 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배 짜는 것처럼 보이죠? 가로 세로 걸쳐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배를 짜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는데 왜 배를 짜는지, 자 다음에 축인데 종자를 가지고 어떤 조직화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월의 종자를 방 안에 두었다가 심는 거하고 추녀 끝에 매달아 놨다 심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종자는 차게 두어야 그 발화율이 좋아진다는군요. 근데 식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통상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있을 때 축은 DNA를 어떤 조직화하는 그런 기능은 아닐까. 자에서 얻은 결실을 다시 숙성시키는 의미는 아닐까. 원래 토니까 토는 뭔가 저장하는 성분도 있지만 숙성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저 축자가 배짜는 의미가 있는 그런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축을 밖에 특히 이제 계절로 쳤을 때 계절에서 축월한 정말 추울 때죠. 엄동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엄격한 겨울이다 이런 얘기죠. 엄동설한 뭐 그러기도 하고. 자, 이렇게 축이라는 그 본질이 씨앗을 조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종자를 옥수수, 특히 강원도 가면 옥수수를 추녀 끝에 매달아 놓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에 두지 않고 그 축을 밖에서 보냈을 때, 즉 그 겨울에 냉기를 머금었을 때 발화가 잘 된다는 것은 반드시 축이라는 절차, 통과 과정이 필요했으리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자평명략은 자연 철학이고 자연 경험학입니다. 특히 북반구에서 오랫동안 경험되어진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다음에 축이 있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축 자체를 봤을 때는 뭔가 저장하는 성분이 확실하다. 특히 뭘 저장합니까? 금. 그래서 축은 무슨 창고라고 그럽니까? 금의 창고다 이렇게 말하죠. 금의 창고라는 말은 금을 저장해 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고 이렇게도 말하고, 축은 섣달, 동짓달을 지나서 섣달, 자연스럽게 이 본질은 섣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토라, 겨울 토도 되고 얼동자, 동토도 됩니다. 얼어있는 토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축은 냉기가 많다 하는 의미로, 수컷은 종자를 만들었을 때 어디다 저장합니까 하면은 고환에 저장을 합니다. 고환은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네, 밖에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 밖에 있을까? 축에 냉기가 필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종자는 축을 만나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순탄하다, 장애가 없다,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은 직접 뭘 하는 것은 아닌데 무언가가 되도록 받쳐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본다면 토의 본질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 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냉기를 머금은 차가운 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름이든 뭐 봄이든 축이라는 글자는 온기는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다만 여름에 태어난 사주, 즉 4월, 5월에 또 지지에 4, 5, 화가 쫙 깔려 있으면 그때는 더워지겠죠. 열은 전이 됩니다. 전이 되다 보니까 비로소 더워진다는 말을 그때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차가운 성분이구나, 또 차가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로 이래 계절과 함께 엮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루의 축은 어떤가? 하루의 축은 땅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축시라 그러죠. 왜 축시에 땅이 열리는가? 고서에 보면은 자시에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르는 사람들, 하늘의 신령을 믿는 사람들은 자시에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밤 12시죠. 뭘 떠놓고? 물을 떠놓고. 왜 자시에 물을 떠놓을까요? 자가 물이니까. 말 됩니까?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데 축시가 됐을 때는 이제 다들 잠을 잡니다. 이때는 땅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땅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동물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은 금의 맨 마지막 저장이기도 하므로 금이 만났을 때, 즉 신축일 때는 신이 매우 편안하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가 가지고 있는 각각 복잡한 변화는 또 책을 통해서 이해를 깊이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축은 대략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정리는 책을 통해서 하십시오. 지지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걸로 봅니다. 소띠는 무엇인가? 네, 소는 느릿느릿하네요. 땅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다 소띠를 집어넣었을까요? 사실은 소와 축은 뭐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결점을 잘 못 찾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굳이 억지로 뭐 끼워 맞춰가지고 뭐 12동물이 달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다 지어낸 얘기일 것이고, 축은 뭔가 휴식하는 그런 모습에서 소를 집어넣지 않았나 억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축토의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지장간이 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한데 축은 좀 복잡하죠. 자, 돌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평법은 천동설입니까? 지동설입니까? 자, 현재 첨단 과학은 당연히 지동설이죠. 땅이 태양을 돈다. 자평법은 천동설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저 보는 관점일 뿐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 후까지 한 사람도 아침에 해가 뜬다 그러지 지구가 돌아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상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삶의 이치고 그것이 자평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누가 물으면 천동설이라고 해야지 지동설이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구조는 천동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천동설 말을 하느냐? 축은 지지니까 땅이란 얘기죠. 땅에 하늘이 강림하는 겁니다. 자, 5개의 하늘이 있죠. 을이 있고 정이 있고 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가 있죠. 이 5개의 하늘이 축을 만났을 때 각각 느끼는 감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 신축이 만났을 때에는 축의 신계기에서 80%, 8이라고 그러죠, 그냥. 8만큼의 힘을 얻습니다. 적지 않은 아니라 거의 다죠, 뭐. 네, 거의 다.
8만큼을 얻어가는데 개는 얼마나 되느냐? 개는 0.5, 50만큼 얻어간다 하는 것을 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지지는 축은 똑같은데 천간에 왔을 때 각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이 있습니다. 준다고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줘도 못 먹나라는 그전에 광고 카피도 있습니다만은 준다고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자, 자석 있죠. 자석은 철 성분을 띠는 쇠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무나 구리나 금은은 가져갈 수가 없죠. 이것이 뭐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을이 축을 만나면 20%를 가져갑니다.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20%만큼. 정은 마이너스. 완전히 다 에너지를 뺏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축토 속에는 목이나 화가 없다는 뜻도 되겠군요. 지장간 하셨죠? 기억하셨죠? 지장간을 외워서 어디다 써먹나? 이때 써먹는 것입니다. 기는 50%만큼 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장간만 알면 매우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죠. 보자, 그 중에 누가 어떤 천간이 제일 힘을 받는가? 당연히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수와 기토가 반반이네요. 그리고 을목도 겨우 신라 같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축을 만나면 완전히 불먹는 하마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쫙쫙 빨아들이고 정은 껍질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육식간지 중에서 축을 깔고 있는 5개의 음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입니다. 60개 중에 5개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축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필히 좌우에 가불목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럼 신축일 때는 필히 주변에 좌우에 임계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상황은 별개로 하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신축인데 좌우에 무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미 과하다. 지나치다는 얘기죠. 태과하다.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배고플 때는 밥 한 공기 먹었는데 배가 부른데도 밥 2공기를 더 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힘들겠네요. 미뤄 짐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천간이 축에 강림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필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것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지 공부가 되겠죠. 축에는 지장간에는 신이 있고 개가 있고 기가 있습니다. 복습입니다. 그래서 3, 2, 5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천간에 어떤 글자가 오든지 간에 자기와 같은 오행이나 자기를 생하는 오행, 이 글자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비율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신은 토금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80%가 된 것이고 개는 금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50%가 된 것이고 을은 수만 의지하기 때문에 20%가 되는 것이고 정은 없고 목화가 없으니까 기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50%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주 공부를 한 달 했던 30년 했던 고정불변이다. 그러므로 이런 거야말로 제대로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겠죠? 자, 축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